어머님도 안녕하십니까. 그 수학 담당하게 될 조재훈 선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일단 이제 올해 수능을 통해서 이제 요번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미래탐구에 좀 오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성학원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진학지도실 상담팀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올해 수능으로 27학년도 전망은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지, 그 다음에 준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상승했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기존과 다른 시험이 되었는가.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머님들 그 받으신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올해 수능 시험에 나왔던 문항들의 오답률입니다. 오답률. 그래서 이제 미적에서 탑 5, 그 다음에 확통에서 탑 5, 요렇게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아서 둘 다 제가 넣어놨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 30번 문제를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여기 별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는 선택 과목, 미적분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별 표시가 없는 문항들은 공통 문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0번 문제가 오답률 9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이랑 22번 문제 보시게 되면 88%, 86% 정도. 상당히 많이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28번, 29번인데 역시 미적분 4점짜리 뒤쪽 문제들로 보이고, 그 다음에 62%, 60%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성적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치를 통해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확통은 21번이랑 22번이 오답률이 가장 높습니다. 99%인데, 사실 이제 99%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통을 선택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28문제만 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못 푼 거니까 요거는 풀려고 했어도 사실 답이 안 나온 친구들이 대다수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확통 30번이 97%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작년보다 상당히 좀 높아진 수치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5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역시 오답률이 높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주관식 끝에서 세 번째 문제 20번 문제가 역시 63%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보겠죠. 그죠? 3월 교육청에서 미적분의 평균은 대략 50점대 초반입니다. 전국 평균이.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가 3월 교육청 평균이 25점에서 27점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낮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바뀐 21년 수능부터 해가지고 지금껏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 평균을 보게 되면 미적분 같은 경우는 65점이 평균이에요.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50점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3월 교육청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잠깐 한번 봐주시면, 일단은 요렇게 제가 지금 직선으로 그린 게 뭐냐면 기존의 문제 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항 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쪽이 난이도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번 수능에서는 9월 평가원 때부터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올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불러왔냐면 학생들 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실력을 가진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이 위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고가 되는 거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요 근처에 있는 문제들이 뭐냐? 바로 저희가 많이 들었던 준킬러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준킬러 문제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자, 요번 9월 평가원부터 어떤 기조로 가고 있냐면 준킬러의 난이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많이 낮춰서 실제로 비슷한 실력의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늘어났어요. 요렇게. 그래서 평균점이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 요 위에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고 킬러를 없앤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킬러는 존재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14번 객관식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랑 15번부터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실제로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처음에 이제 도형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보조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게 되면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경향을 보였었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게 되면 요 다음 데이터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요게 올해 만점 표점이에요. 그러니까 확통에서 100점을 받으면 138점이 나오게 되고 미적분은 141점, 기하는 140점이 나오게 됩니다. 100점을 맞았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1등급 옆에는 원점수를 적어놨어요. 이렇게 원점수를 적어놨는데 자 확통 같은 경우는 91점이 원점수로 예상이 됩니다. 1등급 컷이. 그 다음에 미적분은 87점, 기하는 88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요번 선택형 수능이 됐던 21년 수능부터 해가지고 제가 쫙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21년 수능에서는 이 아래쪽에 나오는 표점은 다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표점이 100점 표점이 147점, 그 다음에 145점, 148점으로 왔었고 요때가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학년도 작년 수능이 쉬웠죠. 140점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 예상 표점이 141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거는 맞는데 학생들의 실제 체감 난이도에 비하면 표점이 낮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머니도 좀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살짝 지우고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했을 때 실제로 미적분을 응시하는 학생 숫자가 증가합니다. 쭉 증가하다가 작년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올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대략 몇 명이 빠졌냐면 3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3만 명이면 사실 응시자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니까 이거 크지 않은 숫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1등급이 상위 4%잖아요. 그죠? 그러면 3만 명의 4%를 해주시게 되면 1200명이 돼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1200명이나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략 23만 명, 그 다음에 올해 미적분 응시자가 대략 20만 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진 거냐면 작년에는 9,200명 가량이 1등급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올해는 8,000명 정도가 1등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컷 보시게 되면 88점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 거냐면 3개 틀린 친구들이거든요. 3개. 그래서 다 맞거나 3개까지 틀린 친구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 중에서도 1등급을 못 맞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에서 3개 다 틀렸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상 1컷이 87점이죠. 그러면 3개를 어떻게 틀리던 간에 88점이니까 무조건 1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가지고 3개 정도 틀린 친구들이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틀린 거죠, 학생들이. 근데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1컷 점수가 비슷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87점인 친구들은 점수 구성이 4점짜리 2개랑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틀리는 건데 2점짜리를 틀리는 친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87점 받은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과 같은 인원수였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예상되는 1컷은
제 생각에는 한 85점 정도까지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일것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앞쪽 문제들 난이도가 낮아졌잖아요. 그죠? 낮아진 상태에서 인원수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학생들이 보게 될 수능이 마지막 선택형 수능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확통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는 현역 학생들 중에서 재수까지 고려해가지고 확통으로 옮기는 추세가 요새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미적분 인원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머니들께서 약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는 아마 올해랑 비슷한 난이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1컷 자체가 87에서 88 정도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때까지만 보시더라도 4개 틀려도 미적분은 1등급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작년부터는 3개 정도는 틀려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고, 실제로 올해 인원수가 더 준다라고 하게 되면 3개를 틀렸어도 작년처럼 1등급이 안 나오는 점수 구성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문제를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그래서 요번 수능을 이제 대비하는 마음가짐은 일단은 난이도에 대한 예측은 학생들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본인 공부에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난이도의 판단은 자제하고, 그 다음에 쉽고 어렵고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들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거를 못해요. 그래서 요거 연습을 평소 때도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일단은 기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 다음에 폭넓고 깊이 있는 수학적 경험을 통한 실력 배양, 그 다음에 기본 개념과 실전 개념을 확실히 하고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제 기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왜 중요한고 하면 지금 현재 23년이죠. 요 23년 때 킬러 문제를 없애라 라는 지시가 내려와요. 하지만 없앴지만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난이도랑 학생들이 느꼈던 난이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던 불수능이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확실하게 좀 낮추려고 낮췄지만 미적분의 인원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난이도를, 미적분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낮추진 않았습니다. 공통이 쉬웠고 미적분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 그 다음에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미적분조차도 약간 좀 더 힘을 뺐습니다. 다만 공통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21번, 22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미적분의 그래서 미적분 같은 경우는 30번 문제를 가장 많이 틀리긴 했지만, 자, 이번 문제들의 특징이 계산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시간 관리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 듣고 하면 스킬이라던가 어떤 요령 같은 거 많이 배운다라고 알고 있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연습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얻어냈는데 23년 이후부터 나오는 수능에서 그런 스킬들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은 많이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의 피지컬, 어떤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라던가 문제 보는 눈을 많이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올해 문제랑 가장 비슷한 문제들이 뭐였냐?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과 상당히 흡사한 패턴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구성하게 되는 이제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요 뒤쪽으로 바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알림 문자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일단 미적분 기초 특강이랑 그 다음에 미적분 겨울방학 정규 특강 이렇게 2개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일단 기초 특강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일 6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미적분을 한 번도 안 해봤거나 그 다음에 선행한 지 오래돼서 잘 기억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처음부터 미분 정도까지, 근데 이제 교재는 적분까지 나가긴 할 거고요. 시간이 허락하게 되면 적분도 좀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 편집한 기존 교재와 워크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필수적인 유형들, 그거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워크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간 좀 이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평가원이랑 수능에서 기출됐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제가 구성을 할 겁니다. 2점에서부터 3점 문제들 사이로 제가 이제 잡아볼 거고, 그 다음에 요 겨울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분까지 다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고, 그 다음에 일단 워크북에는 저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게 기출이랑 EBS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14번 같은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EBS 연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EBS를 확실하게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팁을 바로 깨닫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근데 또 학생들이 EBS를 또 안 푸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챙겨서 좀 보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워크북에 들어가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좀 넣어둘 거고, 그 다음에 2점, 3점부터 해가지고 4점 문제들까지, 예. 그리고 EBS에서 나왔던 문제들, EBS 변형 문제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기출 변형 문제들까지 제가 넣어가지고 일단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미적분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 어렵게만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한 주에 푸는 미적분 문제 양이 2, 30문제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 가지고 막 두세 시간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누적된 문제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계산을 못해요, 학생들이. 거의 안 풀었잖아요. 일주일에 20문제, 30문제 정도면 거의 안 푼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특강할 때만큼은 좀 많이 풀어서 계산 숙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저랑 같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